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배짱도 두둑하고 술 먹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.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. 윤석열 후보의 입당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 선대위 과정에서도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는 권영세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권영세 의원입니다. 불러주셔서 고맙고 근데 불러주신 이유 중에서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 기대되는 부분은 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렇죠. 뭐 정치판에서 앞으로 일은 알 수는 없으니까. 네. 일단 저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권 의원께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. 예.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감회도 남다르실 것 예. 같고 또 하나 듣고 싶은 거는 이건 고비다 뭐 이런 생각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언제였나요?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. 예. 우선 제가 영입을 사실은 뭐 영입위원장이 아니라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네. 특별히 예. 우리 대선 주자들을 좀 영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영입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죠. 기분이 그렇죠. 좋죠. 네. 예. 그리고 제가 무슨 큰 역할을 한 것 같은 기분도 좀 큰 역할 들고. 하셨죠. 예. 하신 거 맞아요. 네. 예. 그러고 또 뭐 윤석열 후보 본인도 이제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소감에서 본인이 좀 일찍 들어온 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점에서도 뭐 우리가 우수한 후보 네. 여당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후보를 결국은 영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죠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4인으로 압축이 될 때 제가 영입한 다른 후보들도 그 4인 중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은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죠. 물론 기존에 들어간 후보들도 다 훌륭한 후보지만 네. 어쨌든 영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도 좀 있었다 그렇죠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사실은 예. 그 윤 후보 입당 원서를 직접 받으셨잖아요. 그렇죠. 당 대표가 아니라. 그게 뭐 욕도 좀 먹었죠.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입당을 시키는 게 그렇죠. 낫다. 또 이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요. 입당 과정에서 그 갈등이 생겨서 자꾸 미뤄질 경우에 별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쇠풀도 단김에 빼라고 네. 제가 확 받아버렸습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이 권영세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의 서울대 법대 선배 되시죠? 2년인가요? 예, 2년 선배입니다. 네. 그리고 그 서울대 법대 안에 있는 형사법 연구회인가요?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셨죠? 예, 같이 그 활동. 인연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 대학 들어와서부터 뭐 굉장히 사실 가깝게 지낸 그 선후배 사이였고, 근데 이제 물론 뭐 각자 사회일 하면서 이렇게 자주 보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네. 뭐 검찰에 있을 때도 보고 제가 중국 대사를 나가기 직전까지는 비교적 자주 본 셈입니다.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이때도 어떤 멘토나 아니면 자문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까? 아무래도 대학교 때부터 선배면 얼마나 가깝게 지낼 수 있겠어요. 뭐 멘토까지 제가 되지 않고요. 그렇고. 네. 뭐 가끔씩 자문 역할은 했는데 네. 뭐 이렇게 자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뭐 좀 제가 특별히 얘기할 때가 있으면은 연락을 하고 네. 뭐 안 그래도 지금 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. 어떤 그렇죠, 사람은 그렇죠.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뭐 정신 없을 텐데. 각양각색이죠. 글쎄요. 그래서 뭐 이 정치라는 게 뭐 두 분도 경험이 오래 되셨습니다마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걸 뭐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분명히 제가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얘기를 해줬는데 뭐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 영입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네. 누구 편을 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다른 후보들도 다른 후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스로 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좀 해준 부분은 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4달 반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참 말실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게 줄어든 것 같긴 해요. 어떻게 이 정치권의 대선배 입장에서 보실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뭔가 개선이 되고 좋아진 건가요? 아니면 아직도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인가요? 뭐 정치라는 게 좀 끝이 없으니까 네. 이거 지금 완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더라도 네.
그래서 상당히 이 학습 속도는 빠른 것 같아요. 아까 네. 우리 강혜선 국장님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비가. 그 고비가 없었냐 뭐 예, 이런 예.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했는데 네. 그러니까 약간의 말실수가 나오고 네. 그런 거를 이게 이 메이크업하는 과정에서도 좀 잘 안 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는 좀 걱정을 했지요. 네. 근데 지금은 뭐 비교적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우리 그 윤 후보가 이제 학생 시절부터 네. 네. 이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방면에 그래도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학합다식이라 그러대요. 그래서 네. 그리고 얘기하는 걸 즐기고 네, 아, 네. 그래서 예.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거다. 아하. 이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권 같은 경우 특히 이 지금 대선 같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후보 본인이 하는 얘기는 상대방이 얼마든지 비틀어 가지고 그럼요.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여당이 그런데 굉장히 그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네.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금 아직도 부족한 점은 뭐고 또 정치 신인으로서 이건 참 상당히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? 우선 강점부터 얘기하면 뭐 이게 배짱도 두둑하고 배짱. 아, 예, 그래요? 두둑하고 그다음에 한 조직의 그 이 장을 맡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 봤다라는 그런 경험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문재인 정부에서 그 총장 시절에 뭐 그 세상에 우리 짧은 민주주의 역사상 네.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법무장관 뭐 주변의 여당 이런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대고 공격하고 이런 그렇죠. 얘기가 감찰당하고 쫓겨날 뭐, 뻔한 적도 예, 여러 뭐 번이죠.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지금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좀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헤쳐나가고 이런 어떤 경험 같은 거가 뭐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앞으로 위험 요소는 아무래도 이게 이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정치의 특유한 그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특히 나쁜 점 네. 정치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흠이 아닌 부분도 그게 얼마든지 흠으로 만들어가질 수가 있고 여론도 거기에 반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.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까요? 뭐 우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추진력 있는 네. 그런 대통령이 될 거고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폐쇄적이지 않고 좀 친화력 있는 네. 그런 대통령이 될 거라라는 거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그건 지금 질문이 어렸을 때 어떤 그 태도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친화력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네. 그런 거는 그 굉장히 강점입니다. 사실은. 이 대학생 때 처음 봤을 때 윤석열 이 친구 되게 독특하네, 되게 재밌네라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? 이제 뭐 그 술 먹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.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과대학이 있으니까 법과대학은 거의 뭐 법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. 사실 저도 법을 별로 열심히 안 해가지고 네.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는 않았는데 그거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제가 딴 것도 엄청나게 예, 많이 그 얘기했다. 다른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네. 것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일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검사티를 좀 못 벗은 것 같다. 그리고 약간 건들건들하는 것 같다. 그리고 뭔가 겸손한 그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다.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메시지가 가끔 좀 정제돼 있지 않다.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요. 아직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건가요? 그 관리라기보다는 또 저는 너무 그거를 다 고치려고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윤석열이 사라진다. 예, 윤석열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네. 보고요.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 검사 그 강골 검사 같은 거가 좀 네, 유지되기를 그렇죠. 바라는 네.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의도 헤쳐나가고 우리 사회 그러니까 부조리를 좀 이렇게 혁파하고 이러는 부분에 그런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가지고 가져가라 이런 부분도 아마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모든 거를 인간을 뭐 완전히 60 넘게 살아온 사람을 개조를 시키는 네. 거는 저는 네. 어렵다고 보고요. 네. 그러니까 장점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좀
이 약간 건들거린다라는 부분 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뭐 저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. 아, 대학 때도 그랬나요? 예, 예. 약간 걷는 것도 약간 흔들흔들 걷는 거. 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. 그저 아버님도 좀 그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집안에 약간 이 내력이. 아버님도 체격이 비슷하신데 아, 네. 예,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재명 후보하면 달변가인데 이 앞으로 TV 토론에서 1대1 토론하면 혹시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게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는 맞아요. 말을 그렇게 그냥 유려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네. 좀 다른 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뭐 나름대로 자기 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말은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. 저는 토론할 때는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저희 좀 투박하게 가더라도 토론이 다 끝나고 아 이게 누가 잘했나 생각을 했을 때는 별로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. 나와주신 권영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희는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